소장님. 네. 저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 잘 해석이 안 돼요. 이거 뭐 경기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잡을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어제 상원에서 얘기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 좀 더 정확히 분석해 주십시오. 예, 뭐 지금 월가에서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다소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긴 합니다. 어제는 이제 상원, 오늘은 하원에서 이제 이틀 연속 정언이 있겠습니다만 나올 얘기는 사실 어젯밤에 다 나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CNBC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말하기를 연준은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잡는 거에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헤드라인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리세션,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고 결국 이쪽을 갖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소프트 랜딩, 이게 이제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하는 가운데에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가고 싶다, 경제를. 그런데 이게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냥 알아들어줘야 됩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우리도. 자, 그다음에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는 시나리오는 분명한 가능성. 앞서 김종철 소장님 코멘트 가운데에도 이미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2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되면은 경기 침체 빠진다라고 알아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인데요. 약간의 이제 이런 리세션이 빠질까, 소프트 랜딩 안 되고 하드 랜딩으로 갈까 이런 리스크 말고 정말 리스크는 이 연준이 물가 안정을 되살려내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높은 인플레이션 내지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런 게 완전 경제에 뿌리를 내는 것인데 그리고 아주 이를 악물고 얘기했죠. 우리는 거기에 실패할 수 없다. 우리는 2%로 가야 된다 이거고요. 이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거는 이거저거 다 제외하고 파월 의장의 본심을 갖다가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직 연준 의장이 아닌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소프트 랜딩에 연연 안 하고 리세션과 대량 실업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물가 안정은 확실하게 잡아내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진 한 장을 갖다가 자주 이렇게 한번 떠올리시면서 여기다가 그때그때마다 말풍선을 한번 붙여보시죠. 지난 5월 3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제니 옐렌 재무장관하고 파월 의장을 불렀습니다. 이 사진이 여기저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제가 붙인 말풍선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순전히 연준 책임이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포인팅까지 해가면서 합니다. 파월 의장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랬겠죠. 어지러운 쪽 따로 있고 치우는 쪽 따로 있는 예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럼 다 필요 없고 인플레이션 잡으면 되는 거죠. 나중에 딴 말 안 하기, 딴 말 있기 없기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옆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파월 동생, 여기는 46년생이고 얘는 53년생이니까 동생 맞죠? 꼭 그럴 거리시다 믿으면 나중에 다쳐. 인플레 잡느라고 경기 침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결국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게 돼 있는 선거, 중간 선거, 나중에 연준 탓이야. 모든 게 지금 푸틴 탓이 하듯이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린다면 가운데 계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시고요. 오른쪽 제닛 옐런 장관이 추경호 장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만일에 용산 대통령실에 저런 사진을 보였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들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뭐 독립성 훼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다음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하 때 제법 좋았어요. 네. 그런데 종가에는 조금 힘없이 밀렸는데 미국 증시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어쨌거나 결국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에 대해서 좀 반등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처음에는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네라는 뭐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막판 한 20-30분 만에 네. 못 견디고 던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입니다. 대충 지금 새로운 변곡점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변곡점을 지난 11월 달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후로 이렇게 타임존을 펼치면서 한번 짚어본다면은 이제 이 구간 다음 변곡점으로 짚어지는 이 선까지 과연 이 장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참 궁금해집니다. 이 무렵이 언젠가
얼추 9월 FOMC 무렵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건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 빅스죠. 빅스인데 이때 금융위기 때 이랬습니다. 금융위기 때 이랬고 예. 그다음에 팬데믹 왔을 때 이랬고요. 우리가 2018년 그때도 아찔아찔하다 했습니다만 이 정도 갔었는데 네. 아직까지 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빅스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1레벨보다 적다 하는 것은 그러네요. 이걸 갖다가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될지 결국 지금 최근 장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빅스는 결국 더 튀어오를 것인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네. 또 하나 이겁니다. 뭐 7월 14일 날 JP 모건부터 스타트를 껐는데 미국도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오늘 글로벌 모니터에서 좋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서 하나 이렇게 인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얀색은 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S&P 500 지수고요. 이 파란색 실선은 뭐냐 하면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다소 나이브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12개월 추정 이익치 EPS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결국 EPS는 조금 지수 흐름에 시장 흐름에 후행하는 느낌이 드시죠? 예. 예. 시장이 빡 돌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엄청난 괴리가 벌어지고 있죠. 장은 시장이 오히려 애널리스트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실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동안에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는 재고 효과가 컸던 것이죠. 원자재를 비롯해서 또 임금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그 고용인들을 쓰면서 그렇게 해서 마진을 챙길 수 있었고 재개방 시점에 가격도 팍 올릴 수가 있었지만 과연 2분기에는 이 높아진 임금과 원자재 가격, 원가 부담 그런 상황 하에서 또 그 물가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러면 얘가 올라가든지 2분기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 주가가 과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결국 이 EPS 전망치가 꺾여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증시 진단해봤고요. 이제 결국은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힘드신 것은 국내 증시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다시 신저점을 또 경신해서 아래로 갔는데요. 우리 시장 어디에서 바닥을 잡을지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인정해야 되겠죠. 지금 미국도 우리도 그동안에 코로나 국면에서의 켜켜이 끼어 있던 좀 더 길게 내다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돈 풀기로 쌓였던 한 10년 남짓 쌓였던 그 거품이 버블이 터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공매도 탓, 정부 탓, 뭐 여기저기 외국인 탓만 하다가는 탓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공매도를 이길 자신이 없으시면 이 시장에 머물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게 여기저기서 공매도 없애라 한다고 해서 없애진다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어제 기술적 분석이 통하지 않는다 했더니만 한 독자분께서 이렇게 다시기를 기술적 분석 지금 잘 맞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보기 나름입니다. 단기 차트가 맞지 않고 중장기 차트는 또 맞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계속해서 어떤 어저스팅이 필요한데요. 어제 봤던 것은 이 정도면은 어제까지 봤던 것은 이 정도면은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선이 좀 지켜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 매물 소화가 완전히 안 되고 있던 것이죠. 반대 매매도 계속 청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피보나치 펜을 다시 그어봅니다. 다시 그어보면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갑자기 싸해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오늘이 예를 들어서 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이 또 오늘은 또 위클리 옵션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바짝 당겨서 또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해서 지수를 갖다가 강보합 뭐 약보합 내지는 플러스로도 전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바닥 봤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는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정말 항상 느낍니다만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이 촌철살인 같은 진단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